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 첫 번째, 관성 모멘트와 회전 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와 극관성 모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도 하며, 먼저 이제 정의를 살펴보시면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인테그랄 Y제곱 dA가 되게 되고, Y축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인테그랄 X제곱 dA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단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외력이 가해졌을 때 이제 그러한 외력에 어떤 저항하는 그 힘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단면 2차 모멘트의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다음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먼저 이제 이러한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이제 이러한 깊이 y에 따라서 이제 압력이 그 깊이에 따라서 다르게 그 분포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압력 P는 이제 이러한 유체 비중량 감마 곱하기 이제 y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미소 면적 dA에 대한 그 힘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제 dF는 이제 감마 곱하기 y dA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트는 이제 감마 y dA 곱하기 y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감마 y 제곱 dA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고려를 하면 이제 적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전체 모멘트 M은 이제 감마 비중량 감마는 이제 우리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기호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제 감마 곱하기 인테그랄 y제곱 dA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보에 있어서 이제 보에 다음과 같은 굽힘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보의 그, 그 연직 높이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러한 식으로 그 응력들이 분포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응력을 이제 시그마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그마는 이제 그 비례상수 k 곱하기 y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k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료역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종탄성 계수 E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그마 곱하기 이제 DA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미소 면적에 작용하는 그 DF가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모멘트도 이제 이 미소 힘 곱하기 이제 이쪽 부분을 원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거리값 y를 곱한 값이 이제 모멘트가 되게 되므로, 이 경우도 결국은 이제 시그마가 ky였고 이제 da를 곱한 값에다가 다시 y를 곱해 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소 면적에 대한 모멘트 이제 dm은 이제 k 곱하기 인테그랄 y제곱 d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비례상수 값은 다르지만 이제 동일한 값인 인테그랄 그 y제곱 da가 이제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따라서 이제 이때의 이 인테그랄 y제곱 da를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제 이 값이 이 값의 그 어떤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굽힘에 저항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극관성 모멘트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원형 단면 축에 있어서 우리가 그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단면에는 우리가 그 전다 능력 타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도 이제 전다 능력 타우는 이제 반지름에 따라서 이제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례상수 K는 이제 여러분들 재료역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전단탄성 계수 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에서나 이러한 원형 단면 봉에 있어서의 K 값은 이제 우리가 제로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즉 이제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도 이제 인테그럴 기호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타우는 KR이고 이 미소 면적 DA에 대한 그 미소 힘 DF는 결국 KR 곱하기 DA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전체 이제 모멘트,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토크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 모멘트를 산출을 해보면 이제 KR DA 곱하기 R이 되게 되므로 결국 이제 R 제곱 그 KR 제곱 DA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은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이 경우도 이제 K 곱하기 인테그랄 이제 R 제곱 DA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R 제곱 DA를 이제 인테그랄 R 제곱 DA를 이제 특별히 이제 극관성 모멘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극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책마다 이제 IP라고 하는 그 책도 있고, 이제 JO라고 혹은 이제 J 혹은 JO라고 하는 그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시험에서는 그 주로 이제 IP라는 기호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따라서 이제 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제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관성 모멘트와 극관성 모멘트의 관계는 다음에 보신 이러한 그 임의의 형상에 있어서, 어차피 이제 극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극좌표계와 그 직각좌표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R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라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극관성 모멘트 IZ는 이제 IX 플러스 IY로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 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전 반경은 우리가 주로 그 재료역학 시간에서 그 기둥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임의의 형상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임의의 단면의 그 단면적의 값을 A라고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러한 그 단면적의 도심을 C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때 그 도심에 대한 그 단면 2차 모멘트를 IX, IY, IZ라고 하게 되면, 이제 X축에 대한 그 회전 반경 KX는 이러한 그 면적을 갖는 임의의 그 형상의 단면적의 면적을 A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A 값과 동일한 그 면적을 갖는 이러한 길이가 긴 직각 단면을 우리가 그 직각 단면으로 다시 환산을 했을 때, 이제 그때의 그 x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제 kx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때의 그 kx를 x축에 대한 그 회전 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y축에 대한 회전 반경 ky는 이제 동일한 면적을 이러한 길쭉한 직사각형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의 그 회전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그 극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그 회전 반경 kz는 이제 이러한 면적을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어떤 링의 그 형상을 갖는 단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링의 그
도심을 O라고 하고 이제 O점으로부터의 그 이 링까지 그 링의 그 중심까지의 그 링의 중심이 아니라 이쪽 그 중간 부분까지의 그 반경을 이제 KZ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이제 그 단면 2차 모멘트와 그 회전 반경 사이의 관계식은 IX는 이제 KX 제곱 A가 되게 되고 IY는 KY 제곱 A 그리고 IZ는 KZ 제곱 A라는 관계식이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KX는 이제 루트 A분의 IX가 되게 되고 KY는 루트 A분의 IY KZ는 A분의 루트 A분의 그 IZ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KZ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앞서 살펴본 극단면 2차 모멘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에 관계식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사각 단면에 대한 그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그리고 그 X축에 대한 그 회전 반경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이러한 그 직사각형의 그 도심점을 이제 O라고 하게 되고 이제 O점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도심에 대해서 이제 X축과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도 이제 이러한 도형들에 대해서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암기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이제 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은 2분의 h 전부 다 이제 2분의 h, 2분의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h가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b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2분의 b가 되게 됨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x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dA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고 이때 이제 높이는 dy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폭은 이제 b가 되게 되어서 일단 da는 이제 b 곱하기 dy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이러한 그 da에 대한 dix는 이제 y제곱 곱하기 da가 되게 되고 따라서 da는 다시 이제 b 곱하기 dy가 되게 되므로 이제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 구간은 이제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이제 2분의 h까지를 이제 구간으로 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고 이제 b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y 제곱을 적분을 하면 이제 3분의 그 y 3승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3분의 1을 다시 이제 그 상수로 이제 밖으로 빼게 돼서 이제 y 세제곱을 이제 다음에 값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이 값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제 ix는 이제 12분의 bh 3승으로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심축에 대한 그 관성 2차 모멘트 그 직사각 단면에 대한 그 관성 2차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IX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회전 반경을 구하려고 하면 일단 IX는 이제 RX 제곱 A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면적은 BH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IX는 우리가 앞서 구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이 수식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RX는
그 루트 12분의 이제 h가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은 이제 다음에 원형 단면에 대한 극단면 2차 모멘트와 극관성 모멘트와 그리고 그 극관성 모멘트를 다시 이제 그 직각좌표계에 대한 모멘트로 이제 그 환산을 해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심축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일단 ix와 iy는 이제 동일한 값이 됨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먼저 이제 극관성 모멘트를 구해보면 일단 아래쪽 그림에 있어서 이제 DA를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링의 형상의 그 단면으로 잡아서 일단 그 DA까지의 거리를 로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 두께 값을 D로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그 링 단면에 대한 그 극관성 모멘트, 그 미소 극관성 모멘트는 이제 로 제곱 DA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DA는 이제 D로가 아주 미소한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래는 이제 이쪽 그 큰 쪽에 그 반지름과 작은 쪽의 반지름이 이제 원래는 다르지만 이제 이러한 미소 면적에 있어서는 그냥 동일하다고 보고, 따라서 이제 이 그 둘레 곱하기 그 D로를 하게 되면 이쪽 면적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DA가 2파이로 D로가 되게 되므로 이제 이 값을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적분을 하기 위해 수식을 정리를 하면 2파이에 이제 로 세제곱 D로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구간은 이제 O점으로부터 이제 전체 반지름인 C까지의 구간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적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극관성 모멘트 JO는 2분의 1 파이 C의 그 4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값에 의해서 이제 이 값을 산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극관성 모멘트의 이제 또 다른 그 정리에 의해서 이제 JO는 이제 IX 플러스 IY라는 이제 관계식이 있었고, 또한 이제 이러한 원형 단면에 있어서는 이제 IX와 YY는 이제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2IX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앞서 산출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다음과 같고, 이제 이 값을 이제 IX에 대해서 풀면 이제 4분의 1 파이 C의 그 4제곱이 이제 IX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IY도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안 가시면 이제 이쪽 그 바깥쪽 부분에 그 원의 넓이에서 이제 안쪽 부분의 넓이를 빼면 이제 동일한 값이 되게 될 것인데, 이때 이제 이 바깥쪽 원에 대한 넓이는 이제 이 반지름이 그 로 플러스 D로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바깥쪽 부분의 그 원의 넓이는 이제 로 플러스 D로의 이제 갈로를 해서 제곱 곱하기 파이가 되게 되고, 이제 안쪽은 이제 파이 그 로의 제곱이 되게 되고, 일단 그 로 플러스 D로의 제곱을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면, 일단 D로의 제곱은 어차피 D로도 미소한 값인데 그 제곱을 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소거를 해도 될 만큼 그 미소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D로의 제곱을 이제 그 소거를 하면 결국 그 파이로 제곱 플러스 2파이로 마이너스 파이의 로 제곱이 되게 되므로
이제 로 제곱과 파이 로 제곱과 파이 로 제곱이 이제 소거가 되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도 결국은 이제 2파이 해도 이제 2파이로 D로가 이제 남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 미소한 값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그 둘레값 곱하기 이제 D로라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계산을 하셔도 이제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